같이 봅시다.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이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실제로 자기소개서 양식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런 건 좀 빼먹지 않았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여태까지 자기소개서 수업 지속적으로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수업을 들었을 때 읽어본 자기소개서들이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좀 담고 있었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씩 해볼 거예요. 자, 처음부터 봅시다.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자. 지원 동기를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특성, 학교의 원하는 인재상과 같은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학교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특히나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필이면은 이 학교에 이과에 도대체 왜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단순한 내용 얘기해서는 안 돼요. 단순한 내용 뭐 있을까? 나는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갔다. 난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하게 난 학교에 무슨 동아리에 들어가서 무슨 토론을 해보고 나는 학교에 무슨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한 시야를 어떻게 넓히기 쉽기 때문에 나는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서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줘야 됩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지원하는 이유를 생각하자. 지원 동기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1번이랑 2번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일반적이고 정형적인 내용보다는 자신만의 특별한 지원 동기와 이유를 갖고 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가져가도 돼요. 위에 필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도대체 왜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실제로 자사고 같은 데 지원하게 되면은 외고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 없어요. 자사고 지원할 때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아니 너가 그렇게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혹은 너가 그렇게 외교관이 되고 싶으면 외고 가지, 국제고 가지, 뭐하러 자사고등학교 지원했니?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즉 나는 꼭 이 학교에 가야만 한다라는 이 당위성이 꼭 부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학교를 혹여 2개를 준비하고 있어, 혹은 내가 학교과 2개 중에 어디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2가지 특성에 대해서 미리 자료조사를 당연히 다 해놔야 되겠죠? 계속 볼게요. 노력한 과정을 쓰잖아. 지원 동기를 쓸 때에는 그 학교에 지원하기까지의 자신이 노력을 보여주는 것 또한 놓쳐서도 안 될 부분입니다. 자신이 그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했던 노력 및 그 정도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린 이거 어떤 식으로 썼었냐 라고 한다면은, 내가 학교에서 이런 활동 때문에 내가 무슨 책을 읽어보았다. 내가 학교에서 이런 활동 때문에 내가 무슨 논문을 읽어보았다. 즉 나는 학교에서 뭘 통해서 난 뭘 공부를 했어? 이런 거가 학교에서 했던 거 기반으로 작성이 들어가고, 그런 거 자체에서부터가 내가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내가 어떠한 표현 어법을 공부했다. 내가 어떠한 수학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볼게요. 앞으로의 비전을 쓰자. 지원 동기를 쓸 때 그 학교의 지원 이유를 밝히는 것처럼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나갈 것인지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원하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비전과 자신의 비전이 일치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자, 우선 그래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게, 다시 학교의 인재상을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좋아하는지, 세계적으로 나가는 학생을 좋아하는지, 혹은 한국의 좀 이런 위상을 밝히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학생을 좋아하는지, 혹은 굉장히 배려를 하고 아이들한테 봉사하는 본인이 헌신적인 학생들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에 포커스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구성해줘야 됩니다. 나는 학교에서 헌신하는 학생들을 좋다고 인재상에 작성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하나 서술하지 않고 다른 내용만 주군장창 서술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 학교 인재상에 뭔지는 아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5번. 지원 동기나 앞으로의 계획이 전체 글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는 하나, 이 부분보다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관련된 지원자의 학업적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난 나중에 학교 가서 뭐 할 거예요? 대한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 있으면은 이 학생이 어떤 거를 통해서 준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빠지겠죠? 자, 결론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했는지, 즉 2번과 3번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4번의 내용은 적어주기는 적어주되 조금만 적어줘도 된다.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자기소개서 봤던 것처럼 그 정도만 적어줘도 충분하다. 오케이? 자, 밑에 거 볼게요. 인성과 관련된 경험 등 인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인성 교육을 쓸 때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본인의 인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것에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몇 가지 일화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정보만 나열해서 쓰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학교에서 반장을 할 때 모든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나는 학교에서 반티를 만들 때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학교에서 싸움이 났었는데 내가 이걸 잘 중재해줬다. 누가 무슨 물건을 훔쳐갔는데 내가 이거를 잘 중재해줬다. 이런 내용은 너무 뻔합니다. 그런 내용 작성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봉사활동을 적되, 봉사활동에서도 우리 여태까지 많이 읽어봤던 자기소개서들처럼 일화를 명확하게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학생의 아니면 내가 도와줬던 사람의 이름 같은 걸 언급해줘도 괜찮으며 그거에 대한 일화를 명확하게 작성해줘야 됩니다. 자, 2번 같은 내용인데 사례나 에피소드를 쓰자. 인성교육을 쓸 때 앞서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정보들이나 사실들을 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성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주었던 사례나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1번과 같은 내용이죠. 넘어가고 그 학교에 필요한 사람임을 어필하자. 이것도 아까 위에서 내용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학교마다 원하는 인재사항이 있다. 인성교육을 쓸 때에는 성장 과정 속에서 형성된 본인의 모습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인재상과 맞는 사람임을 어필해줘야 된다. 이거 아까 4번이었나요? 3번이었나요? 거기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4번과 동일합니다. 자, 진부한 표현 쓰지 말자. 인성교육을 쓸 때 많은 친구들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말은 쓰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을 작성할 때에는 자신만이 겪은 특별한 경험을 참신하게 쓰자.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자, 5번 간결하게 쓰자. 인성교육을 짧은 인생이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될 수 있는 자신만의 성장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나 에피소드를 간결하게 작성하는 거 좋다. 계속 같은 내용 반복하고 있네요. 아마 이거 쓰는 사람도 쓰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계속 같은 내용 쓰더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봤으면은 어떤 내용을 쓰면 되는지 대충 감이 잡혀요. 우리 여태까지 봤던 것처럼 학교에서 내가 뭘 했었기 때문에 나는 무슨 공부를 했고 이걸로 무슨 지식을 얻었고 나는 나중에 그래서 학교 가서 어떤 거 공부해보고 싶고 나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라는 내용까지 우리 여태까지 봤던 자기소개서와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내용이 나오네요.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내가 자기소개서를 실제로 작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어떤 내용들을 찾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겁니다. 물론 나는 이 자기소개서를 계속 써보고 이미 연습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랑 자료 조사 같은 건 이미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배경 지식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했을까? 즉 내가 지금 꿈꾸고자 하는 내용을 자기소개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려면은 나는 어디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구성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감이 좀 생기면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먼저